아까 예, 시간 차이가 있는 걸 잠깐 까먹고 방송을 종료해 버려서 네, 아, 다른 바로 분들이 네, 뭔 일인가 했을 텐데 막판에 끄고 나가니까 도능님이 질문해 놓은 거를 네, 도농님이 또 네, 질문하셨어요. 아까 질문하셨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뭐 어느 정도 설명이 됐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도능님 질문은 선생님 그거였습니다. 그 계룡농검 때 어, 도농님 에라가 나가서 이렇게 한 거를 선생님이 보신 거를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그거는 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객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신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객관인 거지 과학적인 객관은 인정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를 객관이라고 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음, 그 정도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사람의 에라를 보는 것도 잘 못하잖아요. 네. 그걸 이게 우선 그 동양의 문제가 그거라니까. 음. 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게 좀 힘든 과정이라고.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 음. 그야말로 세상을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서양과 우리 해야 될 것이 과학적인 객관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기준, 어떤 사물을 인정해주는 근거로서의 기준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우리가 서양을 이겨야 되는데, 이 뉴턴식이라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항상 같은 현상은 똑같은 환경에서는 반복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뭐 그런 엄리성이 좀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도, 사실 그런 식의 엄리성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게 다 오류가 나는데, 100번에서 100번 되는 건 딱 기계도 에러가 음. 그러죠. 저 최근에 이제 궁금했던 거, 이건 이제 진도랑 상관없는데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반물질을 이렇게 생성해낸 실험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잠깐 끊기네. 이게 지금 우리가 인터넷 상황이 안 좋을까요? 예, 아니 저기 잠깐만요. 현관님 그 질문 조금 있다가 다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선생님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그 천우님이 올려주신 질문 서양 학문하고 그 우리의 학문 체계가 이렇게 이제 학문과 사유 체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문이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고 접근해 가야 하느냐 이게 지금 천우님이 올린 질문 네 번째 거 맞죠? 예, 이거에 대한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다고. 예, 선생님, 네, 네 번째 질문 맞습니다. 예, 이거 그 저기 마구 가실 좀 때 선생님이 어려운 따로 거긴 이렇게 한데. 몇 번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예, 오늘은 저기 방송이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 또 하셔야 될 것. 그 정도의 규모에서 얘기해야 돼요. 네? 그게 좀 애매하죠.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 문명이 아니면 우리나라나 아니면 동양이 서양을 문화적으로 아니면 뭐 군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좀 앞서가거나 좀 더 강해지면 우리식 논리가 그들한테 뭐 피놀려요. 우리 논리가 맞아서 그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해서 그들이 우리 논리를 따라오는 것이 되겠죠.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원래 이게 그래요. 서양인들이 우리 논리 인정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거나 우리가 그럴듯해 보여야 그들이 우리 논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과학적이지 않는 것들이요.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과학이 아니라는 근거로 좀 무시당하거나 인정 못 받는 것이 사람들한테 과학적인 다른 식의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없는 것이 좀 문제이긴 하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기준 아니면 분별할 수 있는 방법론이 꼭 과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면 과학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만들어야 되잖아. 이것도 논리잖아. 논리는 만들어야 돼. 근데 선생님 이게 학문이나 일반적인 다들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학문적인 체계로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예, 천호님 이게 선생님 근원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서양 학문 체계라고 하는 게 보편성,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동일한 조건, 동일한 뭐 이런 거라면 똑같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게 서양 학문 체계의 과학이나 뭐 이런 뭐 학문의 논리라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련이나 이런 동양적 사유 체계는 그게 애초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애초에 출발 자체가 좀 다른 거 아닐까요? 네, 어렵죠. 그래서 그런 기준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양식 과학 인정 안 되는 거죠. 근데 과학적이지 않은 것도 인정되게 하는 거예요. 네. 우선 그게 좀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아무리 그걸 위해서 논리가 설명하면 그 서양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되는 방법이 힘이라고요. 힘의 논리로 될 거라고. 우리가 좀 잘 나가고 네. 잘 살고 강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 우리가 행동하는 논리가 그들한테 먹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저희 나라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거를 이런 사유 방식으로 많아져야지 좀 보편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마련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좀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문화적인 거거나 다른 것들이 앞서가면서 실험을 하겠죠. 정치 실험이든 뭐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결국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서양인들이 동양 수련이나 동양 철학이나 이런 거 연구하고 만들고 펴뜨고 있고 베껴서 다른 걸로 해서 다시 뭐 별별 걸 다 하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서양이나 하는 건 서양이나 한계에서 넘어갈 수가 없고요. 그 과학적인 그들의 사고방식에 맞는 부분 이게 벽화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요. 뭐 인도가 넘어가서 다이어트잖아. 요가가 넘어가서 다이어트로 변해버렸다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요가가 다이어트하는 건 이게 그들의 단전 호흡으로 건강하겠다고 하는 거 똑같거든요.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지금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듯이 수련하고 건강하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 전에도 이게 꼭 건강해지는 것처럼 병도 낫고 뭐 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럼 이 단체도 상업적인 부분은 넘어가야 되고 상업적이려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혹할 수 있거나 끌어당기거나 이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뭐 건강이나 병 고침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트레스 풀게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정도예요. 이 과학적인 부분이라 과학이라는 것이 퍼져서 나오는 거라고요. 누가 수련하는데 건강한다는 개념을 써. 옛날치기에는 그런 개념 쓰지 않았어요. 했죠. 차이나인들이 영생한다고 하거나 뭐 양생술로 쓴다고 하거나. 그래서 차이나인들이 만들어낸 그 수련법도 좀 그래서 별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접근법이 양생법이 양생술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역시 이제 그다음은 다른 것이 되버려요. 그래서 동양이라고 해서 중국이나 그 일본이 아니라 우리여야 되는 이유는 틀려요. 이렇게 무조건 동양이랑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강해지형적으로 앞서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지금으로서는 동양에서는 제일 앞선 것 같은데 서양보다 앞서는 게 문제인데 아직 그 부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논리는 아마 그 이후에, 그러니까 철학이나 우리나라 철학, 학문, 논리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후 논리예요. 뭐 그 서양인들처럼 지들이 잘 나갈 때 지들이 주장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근데 그건 지들이 잘 나갔을 때 적용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잘 나가면 우리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이 그냥 우리식 이론식으로밖에 안 돼요. 좀 잔인하거나 말이 안 되는 것들, 그 논리가 좀 이상하긴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그래왔어요. 잘 나가서 그들이 맞는 거지 맞아서 맞는 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예요. 그걸 그렇다고 알려주고 그렇다고 강요하고 그렇게 알 때부터 그렇게 된 거지 이게 맞아서이거나 그게 진리여서는 아니라고. 오해하기 딱 좀 그런데 이기는 게 정의다 뭐 이런. 예, 이기는 논리예요. 이기는 나라, 이기는 민족의 논리가 퍼지는. 힘의 논리. 결국 힘의 논리네요. 그 천우님 질문하신 거는 다 해결이 됐나요? 천우님. 예, 그 여섯 번째 질문도 비슷한 질문이긴 했는데요. 그 저기 서양은 이제 외부에서 시작해서 진리를 찾는 거면은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시작해서 진리를 찾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제가 질문했는데 말씀하시는 거하고 뭐 아까 설명하신 거 다 얘기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4번하고 6번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은 네, 대충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치고 그 의원님 질문 안 올리셨는데 네. 따로 저기 구두로 오늘 질문하신다고 네. 질문하시죠. 의원님. 그 책에 네. 그 48페이지 맨 밑에 네. 그 보면 그 제가 한번 뭐 그래서 이제 이끌림에 동하게 되고 마음에 맞는 형체로 환생합니다. 즉 이 영을 띌 때가 개체가 되는 바로 그 시점이고 둘입니다. 시작이 이런 식물인지 동물인지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라고 책에 써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모든 존재들이 그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의식 상태를 체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최초의 경험은 광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처음의 경험은 광물, 그 다음에 식물, 동물, 맨 마지막이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데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 응? 그러니까 그 질문을 네 별로 저기- 쓰레기 아니니까 의원님 그 처음에 이제 영을 띄기 시작하는데 그 영이 방금 사람마다- 끊겼어 다시. 예? 끊겼는데. 잠깐씩 끊겨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이게 잠깐씩 예.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영을 띌 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시작이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예. 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경험은 제일 하위 개념인 광물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그 광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동물, 맨 마지막이 사람으로 옮겨가야 모든 체험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책에 그렇게 있습니다. 어떤 책이요? 예, 다른 책에 그거 보면 제가 쓴 거예요? 아니 다른 책입니다. 다른 책입니다. 예. 그건 예. 그쪽에서 한 말이야. 예. 이건 눈에는 예. 체험이 중요하지 않아. 체험 같은 건 의미가 없거나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예.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런 경험할 필요 없어요. 예. 해도 안 해야 돼요. 차라리 인간을 경험하는 건 오히려 좋아요. 인간도 여러 번 인간 이하의 것은 안 태어날수록 좋아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안 좋아요. 한 번에 태어난 것은 다 내 안에 특적이 되는데 그게
성향으로 발현이 나와요. 근데 짐승이나 작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그 성향이 나한테 있게 돼버리는데 그건 덜 떨어졌잖아. 짐승이야 봐야 덜 떨어진 거예요. 인간에 비하면. 그 짐승의 욕망과 성격이 나온다는 거. 평소에도 나와요.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미쳐요. 근데 모르는 거지. 그 요동변을 쓴 이유는 그래서 그래. 이 바위라서 답답해. 분해요. 그게 본성적으로 있어가지고 공부가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이하로 태어났다는 건 상당히 그걸 돌파하는데 장리가 돼요. 사람을 태어나야죠. 사람을 태어난 것도 원래는 정상적으로 말하면 5번은 태어나줘야 이제 제대로 인간이 된 거예요. 이변식의 것도 있어요.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5번 정도는 태어나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에 관심 없고 자춘도 잘 안 돼요. 이 상위 개념, 성의상회적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머리는 더럽게 좋은데 개념을 이해 못해요. 이해는 하는데 받아들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으로 안 태어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사람이 태어났냐가 더 중요해요. 짐승으로 바로 인간이 태어나도 어떤 인간들보다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건 인간으로서 그냥 사회생활은 뛰어나게 잘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앞서가게 살 수 있고 남들보다 똑똑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공부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안 돼요. 선생님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수많은 존재 중에 그렇게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는 아주 드물 텐데 그 차이, 그런 불평등은 왜 발생하냐고. 하나가 태어나지 않아요. 네? 이거 불교에서 하는 말인데 네. 사람을 태어나는 것이 흔해요. 음, 쉬워요. 음, 어렵다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어렵다고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불교에서 하는 말이고 네. 사람을 태어나는 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얼만큼 사람으로 몇 번 태어났는지 아니면은 최초에 하나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애초에 이상에서 자천의 성취는 한계가 좀 정해져 있는 불평등도 있는 거네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안 들렸는데 예, 불평등 자천의 성취의 성취가 어느 정도는 한계 지어져 있는 거, 그런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니냐고 질문드렸습니다. 선생님. 불평등하잖아요. 불평등하다고 네. 썼죠. 그래. 네. 인간은 다 불평등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창조는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길게 보고 해야 한다고. 이생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봐야 성격이 급한 거고 그 생각대로 안 돼요. 결국은 길게 봐야 돼요. 인해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멀리 보고 멀리.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 전체로 생각했을 때 그 전체가 몇천 년이나 몇만 년이라고. 그냥 단순히 한 생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좀 해봐야 안 된다고요. 문구 하나 이해하면 잘한 거예요. 한 생 태어나면. 명제 하나 이해하면 한 생을 의미 있게 산 거예요. 이게 좀 냉정할지 모르지만 현실이 그래요. 이누님 질문인데요, 선생님. 전생의 성격이 현재 내 삶에 얼만큼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삶에 지배받고 있는 교육이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더 클까요? 전생의 영향이 더 클까요?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전생에 내가 해왔던 성향에 맞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살아요. 네. 똑같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나이가 비슷한 거 보면은 같은 이데올로기를 공부해온 사람이잖아. 예.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다른 걸 추구하려고 했고 예. 다른 걸 하려고 했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이데올로기는 저한테는 맞지 않아서 제가 거부한 거잖아요. 같은 걸 배웠는데 전 거부했고 여러분들은 취했다면 그 취한 것은 여러분의 성격에 맞았기 때문일 거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이득이 돼서 일 거겠죠. 그렇지 않고 또 그 이데올로기가 저한테 안 맞았고 원치 않았고 이런 것이죠.
성향만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향에 따라서 이 사회를 해석했다고. 그러니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향이 이 생애에 살면서 이 생과 같이 융합이 되잖아요. 융합이 될 때 맞는 거 틀린 거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식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든가 아니면 가감 승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가감 승제가 일어나면서 더 발달될 수도 있고 벌어질 수도 있고 그 과정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10대 그러니까 10대 이상에 가면서 일어나죠. 사춘기 때 많이 일어나는 거고 과거와 현재의 차이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이 합쳐져서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해야죠. 그럼 그 선생님 운명론에 쓰신 그 얘기 운명을 뭐 바꾸거나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실제로는 별로 없고 그 운명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 운명의 신을 내가 이렇게 바라봐서 깜짝 놀래키는 정도의 예, 그 정도의 의미 정도만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수도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죠. 내가 내란 시를 관찰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관찰했을 때 이제 그런 이제 여기 책의 내용대로 듣게 되는 거고 대부분은 운명은 개척되지 않아요. 운명 개척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 또 서양인들이 쓴 것 같은데 운명은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해주는 게 맞는 것처럼 하는데 별 의미 없어요. 그런 식의 말.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그렇게 항상 물론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나간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개 같이 있다, 양극단에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인 거 하고 부분적인 거 하고 같이 했는데 항상 하나만 보면 운명이 지금 당장 나의 의식에 이걸 생각하면 지금만 생각하면 운명 기체될 것처럼 근데 그건 지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쪽만 치우쳐서 생각하는 선입견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두식으로 얘기하면 원래 애초에 태어나자마자 그 결정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영화 같아요. 필름 같다고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미 영화는 찍혔어요. 상영을 시간에 맞춰서 순서대로 상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거는 지금 상영되고 있는 모습인 거지. 이미 내 인생은 시작할 때 전체 영화가 몇 시간 딱 찍혀 있는 것처럼 이미 찍었다고.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찍게 만든 것이 이미 과거의 성향과 과거의 그거에 관계된 거라고. 그거와 그거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생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시간에 맞춰서 상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근데 꼭 이것만, 이렇게만 말하면 또 안 돼요. 이거는 한 부분인 것, 발생되는 부분 아까 이제 지금 운명 개척에 해당하면서 말하는 이 발생되는 부분이 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것도 그 하나에 단정되어서 하나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분명히 그 유도리가 있어요. 그걸 설명했잖아요. 또 예전에 그 강의에서나 책에 자기의 운명을 보게 되면 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내 자신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한다고. 알수록 자기 자신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운명이 변해요. 이걸 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만들려고 나만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위도 바꾸게 하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찍힌 인생의 전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 발생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다 있으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대강의 것은 어떻게 못 바꾸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대강의 흐름은 바꾸지 못하는데 이 대강의 흐름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바꿔져야 된다는 게 또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구를 해서 그 자기 관찰 많이 하면 알 수 있어요. 이 시간이 흘러 바뀔 거고 이 정도의 운명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릴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엄밀하게 공부하면 그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간대 이런 것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꾸 목소리가 조금씩 끊기면서 들려요. 아까는 안 그랬는데. 현우님은 안 그러시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목소리가 자꾸 끊긴다고, 중간중간 끊긴다고 그러는데, 현우님 그러면 예. 요거 방송은 그냥 놔두고요. 이 스카이프만 제가 다시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방송은 이대로, 현우님이 하지 마시고 현우님이 부르시지 마시고 제가 한번 부르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예, 왜 그러냐면 그쪽이 서버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더 많이 하실 수 그래요. 있으니까 제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끊었다가 다시 통화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늦잖아요. 한참 후에 잠깐, 아프리카 말고 아프리카는 그냥 두고요. 네. 그쪽에서 이해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시 네. 다시 10초 됐으니까, 네. 됐죠? 네. 끊었다가 다시 나갔다 들어오시죠. 스카이프만요. 네. 네, 저쪽에서 대답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뭐. 네. 우리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얼굴 안 보입니다, 선생님. 현관님도 얼굴 안 보이는데요? 안 듣는 거 아니야? 좋겠다. 아까보다 덜 끊기는 것 예. 같네요. 아까보다 상태 좀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담배 피우면서 하세요. 현관님 담배 피우시면 우리도 편하게 맥주 한 캔씩 마시면서 음주 방송도 하고. 가장 먼저 망가져야 할 다른 분들 아까보다는 훨씬 좀 편안해. 예, 선생님 커피도 드시고. 네. 오, 스타벅스. 스타벅스까지 언제 갔다 오셨대요? 네. 이거 우리 PPL에서 그 광고 방송 돈 받아야 돈 받을까요? 스타벅스 아니에요. 스타벅스 아니에요. 스타벅스 아니에요? 네. 선생님 집 근처에 스타벅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요. 커피 믹스로 스타벅스 컵에 이렇게 타신 없었던 거예요. 것 같은데. 저기 근데 오수쿠노 이분은 누구세요? 저도 사주세요. 저도 사주세요라고 선생님 선생님한테 커피 사달라고 쪼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도어를 써주시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까 현관님 무슨 질문하려다가 마시지 않으셨어요? 선생님한테? 아, 날라갔네요. 아까 뭐 네, 까먹으셨. 반물질을 과학에서 말하는 반물질을 우리 걔네들 입장에서는 객관적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뭐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반물질 개념을 이 수련에서 원신이나 에라나 그냥 흔히 저희들이 말하는 정신이란 개념의 범주 안에서 본다면 뭐 그 반물질을 그냥 쉽게 그냥 퉁쳐서 원신을 구성하는 몸의 어떤 매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물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뭐 그게 뭐 근데 하필 왜 반물질로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용어가 물질에 반대되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대칭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초물질 반물질은 아직 있다고 증명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에서. 꼭 실험적으로 16초인가 나타났다 사라졌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논리적으로 해서 뭐 학기인 정도 확실하게 그 학계에서 인정받지 않는 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또 그것도 좀 또 그거 자체도 논의가 논쟁거리이긴 하겠는데 그럼 그럼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여보, 말고 문좀 닫아줘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걸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 반물질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보. 이게 아까 이제 그 펜듈럼 얘기랑 비슷한 개념인데 사실은 어떻게 여쭤보면 원천에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관한 시끄러워서. 원물질 관한 원천의 원물질에 관한 질문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진도상 아직 좀 뭐랄까 좀 뒤에 해야 될 질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뭐 넘어가시는 걸로 할까요? 그 뭐 제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질문이 정리가 돼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하면 그냥 간 보는 느낌. 예, 그냥 그래서 던진 거예요? 그냥 던진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아닌가 하고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고 미끼야? 싶고 그런 심리가 있었던 거죠. 저는. 3층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그 뭐 유식학 논리로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심소와 심왕 이렇게만 구분했었는데 다른 그 심왕 내에 다른 어떤 그 논리 체계 자체를 글을 읽어봐도 이게 뭔지를 저는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혹시 그런 식으로 심소와 심한 개념을 여쭤본 거나 아니면 그냥 인간이 개인적으로 수행을 해서 더 심층으로 내려가면 접하는 어떤 세계라고 표현해도 되고 층이라고 해도 되고 그거를 관점을 바꿔서 질문해드리면 감각을 할 수 있으니까 물질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제 과학에서 얘기하는 반물질이 어느 정도 층일까 뭐 이런 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하고도 참 이게 많이 어렵네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죄송합니다, 현관님. 현관님 예, 얘기하시는데 잠깐 딴 생각이 들어서 예, 집중을 못해. 나중에 혹시 그거에 대한 링크도 좀 걸어주시고 좀 질문이 정리되시면 다음 원박을에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아니 뭐 상심이나 뭐 비판한 건 아닌데 쓸수 아, 없습니다. 내가 이 질문을 몇 번 했을까 뭐 이런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질문이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그 신명님 혹시 다른 궁금한 거 혹시 없으셨나요? 예, 그 정해진 운명의 그 대강의 것을 안다는 것, 지금 이제 동공모에서 우리 역학 사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대강의 것을 안다는 의미에서 지금 역학 사주 공부하는 것이 어떤 많은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거와 관계없어요. 그건 대강의 운명을 이해하는 건 자기가 살고자 하는 방식을 정한 거에 얘기해요. 어떻게 내 운명이 정해졌을까가 아니라 내 욕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좀 고요해지면 욕구가 흘러가는 방향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한다고 해야 되나? 방향성이 느껴져요. 어떻게 될 것 같고,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생에서 한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삶은 어느 정도 대강이 정해져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강은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못 바꾸는 건 아닌데, 그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욕구, 성격, 그리고 이 생에 내 주변의 여러 가지 내 주변이나 내 자신이나 내 다양한 것을 봤을 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 또 하게 되는 한계성, 그런 것들이 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거나 바꿀 필요가 없는 거거나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거지. 사주나 운명 철학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해한 건 아니에요.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될 것 같은데, 좀 마음이 고요해지는 단계에 가면 이것저것 정리가 돼요. 욕구가 정리가 돼요. 본능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본래적인 좀 근원적인 욕구들이 이제 몇 개가 있거나 이제 가지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자기 삶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사주를 통해서 선생님 그 보게 되는 자신의 사주는 어떤 거를 대략적으로 보는 거죠? 글쎄요, 이거 제가 거꾸로 해가지고, 이 방금 설명한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사주를 예. 공부해가지고, 이걸 먼저 사주를 공부하면은 더 쉬울지 안 쉬울지는, 잘 모르겠네. 사주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데. 예. 또 성격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다. 사주 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성격 방법대로 사주를 해석해요. 예. 남 봐줄 때도 없고 사주. 성격대로라고 표현하신 거를 오는 안목의 층이라고 말을 좀 바꿔도 되겠습니다. 욕구예요. 이거는 일단 톤이 아니라 욕망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학문이나 관점이잖아요. 관점이야, 이 사주가. 지금 사주로 얘기하면 뭐 용신 찾는 사람도 있는데 용신 찾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용신보다는 이제 신살도 마찬가지로 신살이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살이 적용이 되나 아니면 뭐라 말해야 되나 신살이 쓸모가 있냐 없냐고 했을 때 쓸모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해요. 신살이 쓸모 없다고 하는 정황한 이유, 신살이 쓸모가 있다고 하는 정황한 이유. 근데 이유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논리적이나 뭐나 그런 거 아무리 근거가 탄탄해도 그냥 성격상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그 해석하는 기술 자체를 이미 자기 성격에 맞는 기술만 쓸 거라고. 사주 해석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걸 쓸 건데 그 선택 자체가 성격이에요. 요즘은 가평진전 안 쓰잖아. 가평진전대로 격을 쓰질 않아요. 근데 나중에 뭐 그렇게 들어가면 격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 격이라는 건 그 옛날식으로는 과거 볼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 그 사대부적이니까 상위 계층이 될 수 있는 인간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거거든요. 격은 간단히 격 보고 격이 좋으면 이놈 할만하다는 거고요. 이건 지금도 거의 맞아요. 격이 좋으면 중상류층에서 살아요. 격이 안 좋으면 하루에. 근데 이걸 쓸지 말지는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사는 거는 상류는 아닌데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층에 사느냐는 별 관심 없고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는 걸 보려면 격 같은 거 교정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사수한 사람도 물어보세요. 격이 중요하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 선택에 사람의 성격이 들어간다고. 크게는 그렇지만 자세도 그래요. 격 가지고도 성격이 나와요. 누구는 격 가지고 이렇게 보고 또 저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것도 성격이에요. 선생님 그 질문이 두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그 같은 맥락이었으니까 저기 이누님 질문부터 하면 아까 그 영화로 운명 얘기하실 때 영화로 설명하신 영화 필름이라고 설명하신 비유에 대해서 너무 결정론적이지 않느냐고. 예,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 전체 줄거리는 가지고 나오는데 뭐 예산 스텝 감독을 자신이라고 보면 그 안에서 영화의 공명님이군요. 이누님 아이디로 들어온 공명님의 질문입니다. 그 영화에 따라 그러니까 개인의 수행에 따라 영화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게 공명님 질문인데요. 아니요. 그건 왜 그렇게 설명하는 거냐면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도 두 가지 식으로 보는 방법이고 수평과 수직인데 시간은 흘러가요. 지속이 되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식으로 보는 거하고 불연속적으로 끊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흘러가는 식으로 말하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불연속적으로 얘기했을 때 말하는 거는 이미 시간이 끊어졌다고요.
태어날 때 이미 한 뭉텅이로 태어난다고. 시간이라는 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위라고요. 단위로 이게 보는 면이 있어서 영화 필름이라고 말을 한다. 근데 이것도 완벽히 딱 끊어진 이등식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개가 겹쳐져야 되기 때문에 지속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속도 아니고 불연속도 아닌 불연속과 연속이 합쳐진 그 무엇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끊어졌다,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졌다,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해하는 제3의 이해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알아서 이해해야 된다고. 빛 같아요. 빛이 파동이에요, 있잖아요.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고 둘 다예요. 그러면 제3의 방법이라고. 입자도 되면서 파동이거나 파동도 되면서 입자이거나, 그래서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닌 제3의 무엇이란 말해야 되는데 이 제3의 무엇을 우리가 인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이 없어요. 말. 파동 아니면 그 입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 무엇을 해당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항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극단에서 양극단이 있는데 양극단을 우선 염두에 두고서 그 중간에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이쪽 극단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 극단을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항상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뭐 어느 한 부분만 설명했다고 해서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양극단이 있거나 여러 극단이 있는데 여러 극단이 한꺼번에 있어가지고 항상 나타날 때는 그렇게만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있어야 되는 거고. 어려워졌어. 그래서 제 글 보면 정도란 말 많이 쓰잖아요. 정도 차이가 있다고. 이거를 별로 안 보시더니. 항상 정도예요, 정도. 양극단을 먼저 하니까 전체 특수 보고, 그 다음에 정도 차를 보고. 네, 그런 게 될까 논리적인 설명.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것도 사실 아까 양재카 얘기했는데 여기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민한 사람들이 데이비드 붐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양자가 건너뛰는데 양자가 건너뛰는 것이 있는데 중간을 모르거든요. 전자가 이 궤도의 다른 높은 궤도로 넘어갈 때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더 서서히 이렇게 높아지지 않잖아요. 근데 데이비드 붐을 얘기하면 그게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중간을 알아낼 수 있는데 그 알아내기 위한 방법도 데이비드 붐이 그걸 제시했는데 주류도 인정받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양극단이 있거나 이쪽에 저쪽에 그런 식이 있는데 중간의 정도로 염두에 두면 더 자세히 주변 사물이라든가 상황적인 거, 그리고 여건적인 거, 전체적인 거, 부분적인 거, 그리고 그 요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계산에 넣으면 중간에 정도 변해가는 그 상황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가지 않는다고요.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음모 같아요. 데이비드 붐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의 그 과학자들이 벌써 할 게 없어요. 지금 돈 많이 투자하면서 연구하잖아. 연구하기 위해서 자본이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 이렇게 하면 다 됐다고 해버리면 더 이상의 이제 그들이 연구할 그 자기 직업이 이제 잘려버릴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몇번 많이 네, 선생님 설명이 굉장히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지금 공명님의 질문은 어느 정도 자기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수용 가능성? 뭐라고 해야죠?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그거를 시간의 연속 불연속으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개념이 좀 명확하게 잘 안 들어오는데요, 선생님? 공명님 식으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운명을 개척하는 부분을 더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단순히 그렇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척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말은. 이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법을 설명했어요. 운명을 개척하는 방법. 우선 정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단위적으로 있는데 그건 단위적으로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순간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을 발생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항상 이 순간 나는 조금씩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그 힘은 그리고 그 기회는 지금 이 순간 발생할 때 있다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바꾸지 못하는 거냐면 가속이 붙어 있다고 일종의 선녀 가속이. 쉽게 얘기하면 현우님이 결혼해서 애가 셋이에요. 네. 지금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결혼 안 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있는 애를 없다고 하고 있는 부인은 없는 부인으로 만들 수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거나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지금의 운명을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결혼은 큰 대강이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처럼 딱히 가진 거 없고 하는 거 이게 뭐 업이 없잖아. 그러니까 직업 없고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발생을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기가 쉬워요. 대강이 없어버렸다고요. 저는 이걸 일부러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렸을 때부터 이 운명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어떤 인생에서 대강을 만들어놔 보면 그 대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안 만들어놓으면 지금 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지수, 변수를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이쯤에 또 자유도 돼요. 자유로우려면 운명을 정해놓지 않아, 그러니까 대강에 해당하는데 운명의 이 틀들을 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커다란 줄기들을 이렇게 좀 줄이면 예,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제가 뭐 결혼 전까지로는 안 돌리고 싶은데요.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는 좀 되돌려서 좀 생각을 좀.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 대선님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그 저희 현우님, 네. 아니, 호연님 그 예. 아프리카 TV 그 소리 좀 예, 해주세요. 호연님. 소리 안 켰어요. 근데 계속 그쪽에 소리 나요. 네, 호연님 쪽에서 무슨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았는데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그 혜선님의 질문은 그 역학 공부하는 게 자기 관찰의 공부의 자료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자기 관찰을 통해서 흐름을 알게 되면 운명이 조금씩 재창도 된다고 하셔서 뭐 자기 관찰의 공부로 활용할 수 있는 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잘 돼요. 할 수 있어요. 사주만 가지고도 사주 가지고 자기 운명이나 성격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는 곳이 별로 없고 그렇게 하려고 별로 안 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방법은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좋아요. 원래 사주가 더 좋아요. 이게 60년만 해도 6가지잖아요. 6가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가르쳐주는 그 학문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주만한 학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들 한쪽 관점에서 설명하던 철학도 한쪽 관점이에요. 근데 벌써 사주는 6관점이라고. 10신을 하면 10가지인데 한 사람을 자기의 그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아내가 항상 같은 육친이 아니거든요. 10신이 10가지를 변해요. 그때 나의 제일 수도 있고 관일 수도 있고 식상일 수도 있고 그래요. 나한테 애교 부리면 식상인데 저는 식상에 나한테 애교 부리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식으로 같은 대상이 10가지로 변해버려요. 같은 대상을 같이 보지 않게 한다고. 이게 수련에서 중요하잖아요. 선입견 가지면 안 된다고. 이거 사주 가지고 수련법이나 과일 관한사 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설명하면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도능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 윤회하고 관련해서 지구 인구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윤회하는 사람하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하고 겹쳐서 지구에 오면 자리가 모자랄 것 같은데 새로 태어나는 건지 계속 윤회가 되는 건지 알고 윤회 되는 사람도 많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도 많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설명하신 그 하나에서 지금 막 비롯되는 그런 그러니까 뭐 그 하나가 지금 뭐 동물원의 고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응, 짐승이 사람을 태어나는 거 아니면 뭐 도끼보다 사람을 태어나요. 네. 새로 태어나는 거 엄청 많죠. 지금 짐승 얼마나 많이 죽고 있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태어날 수 예. 있죠. 근데 이거 억지로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이것도 동물도 자기도 영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하는 그걸 스스로 알고 해요. 근데 무조건 사람 태어나지 못해요. 그걸 그 관리하고 제어하는 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태어나는 것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하는 건가요? 어디하고 제어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닌데 타이트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욕구대로 해야 돼요. 자기 자연스럽게 돼요. 그 삼신 할머니도 있는 건가요? 네? 없을걸요? 삼신 할머니는 없는. 그렇지 사람이 지금 그 하루에 몇 명 태어나는데 혼자서 그걸 다 일시적으로 불가능. 세상적 원리를 의인화한 거 아닌가요, 삼신하는? 삼신 할머니라고 어떤 분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 사람이 지가 혼자 나 삼신 할머니 하면서 어떠한 지역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아, 한 지역에서요. 예. 야, 뭐 남자든 여자든 난 내가 삼신 할머니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해도 누가 말리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거. 그렇군요. 그러니까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너 하겠다는 네. 저쪽 세계에서는 뭔가를 하겠다 하는 건 말이지 않아요. 그럼 여기 똑같아요. 뭐 하겠다면 안 말이잖아. 원래 하겠다는 건 말이지 않아. 이쪽 사회하고 틀려요. 이쪽 사회는 하겠다는 건 말리는데 뭐 돈 받아야 되고 뭐또 계산이 많은 저쪽 세계는 그런 거 없어요. 뭔가 하겠다 하면 능력의 문제, 할 수 있는 능력과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말리는 건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계제면 그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그럼 계제 아, 그래. 선생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셨던 적도 있으시고. 네, 사람 태어나 원하는 답이 있어요. 원하는 답이 있어 지금. 네, 알겠습니다. 별개도 할 수 있어요. 사람 태어나게 하는 게 어렵지 아, 않아. 네, 그렇답니다. 그 대기자들이 어딘가에 많이 있냐고. 그때 그 삼조고님은 누구신가요? 아이디도 저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삼조고님이 예. 대기자들 그 많이 이렇게 대기에 있는 곳이 있는 건가요? 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까 관리하는 것이 있다고 네. 했잖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커트라인에 있겠죠. 아무나 관리하지는 않아. 대개는 우선 사람 중심으로 관리하고 짐승은 관리하거나 짐승은 짐승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고 사람은 사람으로 관리하는 거고 대체적으로 없는 건 아닌데 얼마나 타이트하게 할 거냐는 이건 이제 그들의 재량이겠죠.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요. 다른 나라는 없거나 상당히 거칠거나 별 관심 없거나 그럼 거기는 좀 힘센 놈들이 이렇게 그냥 자기 욕구와 힘, 경쟁 예? 태어나는 게 다 경쟁. 그러니까 경쟁의 논리로. 그렇군요. 그게 혹시 옛날에 말씀하셨던 대구 그쪽입니까? 아니요, 그건 영이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대기하는 곳이라 그래가지고. 대기 개념은 바로 태어난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내에서를 대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루 전 아니면 한 달 전 이렇게 태어나기 한 달 전, 몇 달 전 이런 식의 그게 대기 아니에요? 본업 받고 있는 거 일종의. 근데 죽어서 그냥 모여 있는 곳에 대기한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번에 그 250년 되게 윤회 주기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은 250년 전인가 300년 전인가 그런 것처럼 300 대략적인 어떤 그런 패턴은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런 패턴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패턴인 거고 완벽하게 이 패턴대로 태어나지 않는 게 또 그 사람들의 욕구만. 아까 얘기한 대 정해진 건 있는데 이 정해진 대로 하진 않아요. 다 자기 발생론적이라 해야 되나 욕망대로 그걸 이게 조절 스스로 하는 거라서. 근데 어느 정도 그 시간을 두고서 오는 게 그 사람한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태어난 것 자체가 상처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라. 온전하지 않는 것이죠. 28년 만에 오시면
그러면 선생님, 네, 그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온전하지 않은 친구. 네,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죽을 때 상처받은 거 아직 그 여파도 있고. 네. 그러면 그 의선의 저기 질문인데 그렇게 얼마 안 있다 나오거나 혹은 뭐 한 1300~400년 만에 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관리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자기의 의지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있거든요. 여기는 의지죠. 늦게 오는 건 태어나기가 두렵거나 싫어서이거나 충격받은 게 있어서 그렇게 돼요. 그렇, 그렇군요. 다들 넷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이번 장이 좀 이거 빨리 오는 건 되게 빨리 와. 아, 호는 좀 늦게 와요. 그 모호님 질문입니다. 오늘 서프라이즈, 네. 서프라이즈는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거죠? 이걸 보니까 짧은 시간에 윤회를 하고 그걸 기억하던데 기억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냐고 질문하죠. 아니,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짧게 온다고 그걸 기억하거나 길게 오랜 시간을 두고 왔다고 해서 기억 못하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응. 그 사고책이라니까요. 뇌 세포가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애가. 그럼 뇌 세포가 다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과거에 지금 제 대가리 가지고 이 사고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대가리가 다른 대가 됐을 때 그 대가리가 내 사고책에 맞는 대가리 세포 구성이냐고요. 아니잖아. 선생님, 대가리라는 말은 또 방송의 부적절한 방송용 용어가 아니라는 그 대가리가 제일 최고의 그 언어 머리를 시냅스라고 얘기하든 뉴런이라고 얘기하든 이 구성의 그 회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의 내 의식에 맞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버리면 사고식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기억이 사라지거나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 누가 지우거나 뭐 하는 뭐 빨리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뇌 구성, 이게 생략적인 뇌 구성이 문제인 거지. 백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있지 않냐고 검랑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자기 욕망대로 하니까요. 정해진 프로그램에 딱히 타입하지 않다고요.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저기 언제쯤 이거 넘어가? 윤회 사후 세계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좀 알려진 것도 없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말씀해 주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이쪽에 뺑기도 많고요. 종교 사기도 많고 이거 잘 짜면 우리도 저기 신천지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네? 아무튼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많은가 봅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그러면 잘 올려주세요, 검랑님. 그 시간이 한 분명히 말해줘라. 그러니까 백이 무엇을 할지 그게 욕구잖아요. 친구에 붙어 있을지 아니면 뭐 친지한테 가족한테 붙어 있을지 그런 건 다 욕구란 말이죠. 태어나는 것도 욕구고. 근데 이 욕구라는 게 그 이성적으로 제어되지 않는 욕구예요. 항상 책에 썼듯이 죽으면 대가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뇌가 있다는 그 상태에서 뇌의 그 작용으로 이성을 써요. 감정은 뇌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뇌로 생각하는 것에 이쪽 세계에서 익숙해졌는데 죽으면 이 육체와 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육체가 없어졌다는 전제하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뇌가 없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요. 또 이성적인 판단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 사람들은 그 죽은 백들이 생각이 그냥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고 욕망대로 살아간다고. 욕망대로 이걸 하고 싶고 저걸 하고 싶고 여기에 있고 싶고 저기에 있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욕구대로 움직인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성적으로 이걸 하고 싶은데 여기가 어디지 이런, 그리고 여기가 어디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뭔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먹어요? 어디 있는 음식을 먹어요? 거기에서 무슨 벼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음식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음식을 구할 거냐고. 이걸 생각하면서 여기는 죽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뭘 음식을 먹을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이건 이쪽 세계, 여기 이쪽 세계에서의 체계예요. 음식이 있고, 주는 사람이 있거나 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해먹거나 불이 있어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거나 이런 식의 시스템은 이쪽 세계의 시스템이라고. 저쪽 세계는 이런 시스템 없어요. 세상 구조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이쪽 세계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학교에서 여기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원하는 걸 충족하는 거라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네가 원하는 거 얻으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되거나 돈을 내거나 아량을 떠든가 뭐 하는 이런 식으로 자기 욕구를 구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고요. 근데 저쪽 세계는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아무도. 부모도 없고 선생도 없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세계예요. 여기에 갑자기 툭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 설명하는 게 뭐 모르는 거 있어요? 이게 이치적으로 이렇게 여기 생각해 보면 뻔한 것들인데 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유치하라는 거죠, 저는. 숙연해지요. 네. 네, 그러네요. 제가 예. 질문 하나. 네. 요번에 그 포항에서 그 선포하신 내용 중에 그 결국에는 그 다천자들이 고위공직자로 되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조금 황당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유추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 지금 대중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어야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고위공직 지금 현재는 그 다수의 서민들이 소수의 지배 권력한테 얽매여가지고 그들을 위한 그 노예 활동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철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하고 지배 그 계층을 철폐하기 위해서 우리 자천자가 뭐 수십 년, 수백 년, 뭐 수천 년 뒤에는 결국에는 고위공직자가 돼가지고 일단 그거를 철폐를 하고, 그러니까 화폐, 다르게 얘기하면 좀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화폐 자체를 없애버려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자급자족의 세계로 돌아가서 누구한테 종속되지 않는, 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구 전체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와. 선생님, 예. 이성론적인데. 그러니까 조금 제 나름대로 그 해석을 했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자천자들을 고위공직자로 내보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도는 왜 자천자들이 고위공직자가 돼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건 지금처럼 지금 고위공직자들의 그게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네. 우리한테 리더가 필요하다는 개념. 아니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건 자본주의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일을 하면서 충족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소수만 조금씩 공부하면서 자천이라면 자천을 하고 좀 더 다른 세계에 관심 가지고 나아가거나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요. 그건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이 사회가 그 균형 있게 발전하거나 이걸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능, 지적인 존재들이 필요해요.
지금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의 오직 그 주변에 도움도 없고 비난이나 아니면 그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돛닦는 건데 이거는 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과 그리고 꼭 이런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그들한테는 그들 나름대로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것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먼 미래라도 인류가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고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려면 리더자가 그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끄는 세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한 그렇게 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금 자본주의의 지배자들이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거겠죠. 네. 지금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것이 그 미국이나 그 애들의 그 몇몇 소수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들의 생각만 조금 바뀌어도 이렇게까지 자본주의가 개판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바뀔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어느 정도 그들이 좀 자기 욕심만 덜 차리거나 좀 그 돈 버는 목적을 다르게만 이해해도 훨 낫죠. 많은 걸 기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론적으로 엄청나게 세상이 바뀌거나 좋아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부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천자가 아니, 꼭 자천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회의 오피니언이 리더가 되어가는 것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긍정적인 그 감정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만들어주지 않냐는 거죠. 꼭 자천하는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려면 그런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세상이어야 되는 이것이 더 먼저인 거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런 걸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알거나 인간에 대해서 알거나 인간의 욕구, 인간의 의미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자천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한 거죠. 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인간. 왜 태어났냐고. 왜 인간이 존재하냐고. 그냥 인간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우주에 하늘과 땅, 천지인 하면서 인간이 뭐 제일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옛날 사람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 하는데 뭔가 의미 있는 것처럼 인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황당한 얘기만 떠들 필요는 없다고요. 지금으로서는 인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간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된다 해가지고 이게 전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지구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이게 바뀌는 거죠. 네, 근데 어디부터라도 시작해야죠. 어디부터라도 해야 되고 어떻게든 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하면 좋지만 그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니까 또 전체적으로 안 할 수도 없어. 우리가 바뀐다는 게 우리나라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외국이나 다른 주변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만 바뀌지 않고 주변과 같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좋은 걸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혹시나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그 선생님 외국으로 이제 마구 나가셨을 때 그때 선포 때문에 그러니까 자천자가 고위공직자로 가는 게 우리나라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외국으로 이렇게 마구를 다니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동시에는 안 돼요. 동시에는 할 수 없어요. 유럽만 해도 유럽에 고단자가 없잖아요. 저단자도 없어요. 저단자는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해가 우리하고 틀려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선 그들은 가르쳐야 돼요. 우선
그러니까 수도에 대해서 가르칠 게 너무 많아. 전혀 그 수도라는 개념 자체가 제 기준으로는 그건 도도 아니고 수도도 아닌데 그래서 갈 길이 엄청 멀어. 지금 이 말씀은 위에 있는 타 단체에서 채널링 메시지나 얘기나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분들 중에 거기서 보수적으로 신봉받는 그 사람들이 계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제가 있어도 의미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제가 말하는 도의 기준으로서는 그건 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목적이 틀려요, 우리하고. 또 그런 목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뭘 하자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심하게 그냥 개차반에 흥에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어쨌든 인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삶이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죠. 인간의 삶, 그 인간의 목적을 보여줘야죠. 그럼 그거를 어떤 학문적인 형식으로든 어떤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것이든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보여주고 정립해 나가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이죠. 네, 그건 차차 누군가는 하겠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은 사후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건 겉모습이에요. 강하냐, 약하냐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강해지는 게 먼저예요. 어, 그래서 국가 발전 시키려고 무리한 수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뭐라고 해도 어쨌든 비윤리적이든 비도덕적이든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말로 설득할 수 있거나 의미를 보여줄 수 없어요. 지금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로 설명해주고 이건 이러하다고 하지만 이건 의미 없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네. 일단 흔들어야 되겠네요. 많이 힘들었잖아요. 많이 흔들었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하여튼 6시가 좀 넘었는데요. 아까 검랑님 하신 질문, 제가 이유를 안 읽어줬다고, 좀 삐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답은 나온 거죠? 예. 그건 된 것 같고요.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다음, 오늘 참 시작이 좀 매끄럽지 못한 거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예. 근데 한 가지만 네네. 제 질문 예. 중에 1번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 위주로 세상을 이해하는 예. 방식을 하는 그거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자천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게 좀 다들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좀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십니까 혹시요? 내 위주로요? 네, 내 위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하고 세상을 위주로 이해하는 방식의 균형적인 파악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 이번 본문에.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균형적인 어떤 파악이라든지 그걸 하는 게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균형적인 파악을 하는 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것이 있으신가 해서요. 그건 자꾸 해봐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보편, 전체와 부분, 이제 이 두 가지 보편과 특수나 아니면 그렇게 두 가지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 하고 전체를 중심적으로 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해봐야 된다고. 사고책이라고 했잖아요. 그 훈련을 해가지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를. 뭘 하다 보면 결국은 내 위주로,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전체로 봤을 때,
관점인데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내 위주로 보는 거하고 전체의 기준으로 보는 거하고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자꾸 훈련해가면서 머리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체인시키는 게 자꾸 그 생각을 하거나 실습을 하거나 해가지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자기를 이제 단련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런 식의 훈련이든 어떤 식의 훈련이든 계속 그 자기가 익숙하게 만들어는 그런 단련이나 단도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사고가 안 만들어져 있잖아. 일반인들이 다들 그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사고하게 돼야 될지, 그러니까 내 사고 체계를 자꾸 얘기하는데 사고하는 것도 습관이란 말이죠. 네. 사고하는 방식이 이미 규정되어 있어요. 살아오면서 정해졌다고. 근데 그 정해진 것을 내가 이제 임의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게 균형 있게, 그러니까 선입견을 없애려면, 또 고정관념 없애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물을 이해하려면, 선입견을 없애기 위한 방법. 그래서 한쪽 시점에만 해석하지 않고 다른 시점에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 항상 그 다른 관점, 다른 사고, 전체를 보는 거, 부분으로 보는 거,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는 것을 해봐야 된다. 근데 선생님, 그게, 그냥 시작하는 거,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혼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스님께서는 인문학 책이나 인문학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닌가요? 네, 그거 익숙해져야 돼. 그 정도 사고도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책 읽는 거나 인문학책 읽는 것도 사고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게다가 그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런 걸 안 했더라고요. 이런 인문사고 연습을 안 해가지고 대화하는 게 뻘쭘하거나 획득해요. 일반적인 그냥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그 수준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도를 공부하는데 애초에 그 도장이나 단체에서 가르쳐주는 수련 방법만 연습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건 기술 연마예요. 자전거 타는 것 똑같이 어떠한 기술을 연마하고만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그 사람 자체가 변형이 일어나거나 달라지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 사고하는 것도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왜 생각하는 방법이나 말하는 거나 그런 대화, 지적 수준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그거 예. 제가 마지막 질문에 써놓긴 했는데, 저희 들레즈가 얘기한 주름이라는 거가,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사고방식이나, 몸 체계, 어떤 한쪽으로만 몰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자기만의 주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님 말씀하신 게 거의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는 거죠. 동양은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공을 쌓아, 그러니까 단련해가지고 숙련도 높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성이 안 된다고요. 주름이 잡혀야 된다는 건 주름이 다르게 잡히면 다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 내공과 네 내공이 다르고 내 주름과 네 주름이 다르다는 얘기는 자기 단련을 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건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주름이 있다는 건 객관인데 그죠. 주름의 깊이는 달라요. 수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어느 한해 기준, 그러니까 디게이식으로 어느 한해 그 기둥을 두고서 이 기둥에 빗대어서 내가 얼만큼이냐 이런 식의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기준이 필요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준과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거, 자기만의 기준과 자기만의 주름, 내공을 쌓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동양에 맞아요, 그게. 아까 영적인 얘기 했듯이 자기 단련을 열심히 해서 자기 보는 관점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이 단련이 없이 그냥 누구나 다 평등하게, 서양 과학은 평등에 가까운 건데, 누구나 다 똑같은 기술과 누구나 다 똑같은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불평등이야. 동양은 불평등이 먼저예요. 너와 내가 이미 태생부터 틀리고, 아까 이 창조론은 이미 불평등이잖아요. 태생이 틀리고 그 시간대가 다르다고. 네가 몇 번 태어났는 거, 내가 몇 번 태어났는 거, 이 태어난 숫자도 틀리고, 태생도 틀리고, 목적도 틀려요. 다 틀리단 말이에요. 주름이 틀리다고. 그 연마하는 그 기간도 공력도 틀리고, 그 공력을 쌓으라고.
뭔가 하려면, 뭔가 할 수 있으려면 자기 공력을 연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내공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볼 수 있으려면 그거에 대해서 공력이나 단련을 엄청 해야 돼요. 사실 너무너무 많다고요. 단순히 뭐 좀 보인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그 볼 수 있는 재주 가지고 공력을 쌓아서 나름대로 쌓여진 내공이 있어야 거기에서 뭔가 할 수 있다고요. 뭐 좀 보인다고 뭐 다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군 얘기도 이거 열심히 했지. 왜 안 하냐고. 공력 좀 쌓으라는 얘기인데 안 썼잖아요, 그걸. 그냥 이걸 할 수 있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만의 주름이. 그것도 없이 그 자꾸 이렇게 질문만 하거나 아니면 이거 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안 하고서 계속 자천이나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해봐야 머리만 이해하는 건 안 된다니까. 머리 가지고 안 돼요. 직접적으로 그 자기 내공을 쌓아야 돼요. 그럼 이제 오늘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더 이상 할 얘기 결론은 네, 하여튼 주름 쌓는 걸로 네. 또 마군들 열심히 하시고요. 마무리 발언들 저기 하시고 이따가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 저기 정리하시는 걸로 하죠. 천우님부터 먼저 나오신 김에 마무리 발언 하시죠. 전 다 한 것 같은데요. 인사말 하세요 그러면. 예, 아무튼간 더 무슨 다른 할 얘기가 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언제나 느낀 거죠. 선생님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시는데 솔직히 짜증이 나실 것 같아서 네. 저게 좀 걱정이 되는데 또 다음에 어떻게든 뭐 다른 거를 계속 그 파고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계속 같은 얘기 어차피 수십 번 수천 번 하셔야 될 저기 영화 필름을 이미 찍어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뭐 그냥 괜찮고요. 여기 지금 새로 듣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이 또 방송이라서 이게 길이 세세만만 이렇게 남을 겁니다. 계속 들을 사람들이 있겠죠. 의원님 마무리 발언 인사말 하시죠. 네. 네, 저는 그 처음에 스카이프 한다 했을 때 굳이 패널이 필요가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또 참여해 보니까 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이 장점이 바로 패널의 장점이네. 그래서 그 하기 전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현관님. 네. 저는 뭐 처음에 시작할 때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패널 자리 팝니다. 1,000만 원. 일단 저한테 입금하시고 편안하신 분을 저한테 입금하시고 제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아셨나요, 현관님? 네, 신명님 말씀하시죠. 예, 아무튼 지금 선 자리에서 전후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참 창조론을 여러 번 읽으면서 꽤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오늘 설명 들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색다르고 유익하고 아주 뭐 좋은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아프리카 TV 방송의 반응도 좋습니다. 최고 막 박수, 짝짝짝 선생님 오늘 방송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좀 시작은 좀 그랬지만 선생님 가격을 좀 올리겠습니다. 시끄럽고요. 여기 선생님 정리 말씀 한번 하시고 마무리 하시죠.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이거 보통 안 남기면 안 될까요? 뭔가 이게 그 버벅된 게 많은 것 같은데 설명이 앞뒤가 다른 것도 많고 아무튼 다음엔 좀 더 완성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또 한 달 뒤에 공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어서 많이들 적어오신 것 같은데요. 패널 아니신 분들도 질문 바알방에 꼭 이렇게 글 읽으시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진도
어느 정도 나갈지 공지로 나중에 공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한 달 뒤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